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남양희입니다. 신기술의 미래 전망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사실 미래 전망을 알면 제가 돈을 엄청 벌었겠죠? 그래서 미래 전망까지는 아니고, 현재 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30년 전에, 인공지능으로 석사를 하고, 가상현실로 박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막 이제 와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기술은 개념은 다 이미 아시는 거라서, 근데 이것들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머신러닝, 그중에서도 뭐 딥러닝, 뭐 이런 그 방법론을 언급을 하지만, 그것의 그 10년 동안 급격한 발전을 이룬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오픈소스 그 문화의 그 기저가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오픈하고 자기가 만든 것들을 오픈을 해 놓으면 다큐멘트와 함께 그러면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전 세계의 누군가는 자기 코드를 가지고 실험을 해주고 버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1차적인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분야에 어플라이를 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내 코드를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한 사람의 연구자가 글로벌한 어시스턴트를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 굉장히 급격한 빠른 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소스 코드들이 전부 오픈되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 저희가 이제 소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분야별로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스스로 막 모델링을 하고 이거저거 한 다음에 한참 산을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인의 어깨에 서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실험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타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별로 그러니까 뭐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거면 이미지를 지금 분류해서 인식을 꽃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미지에서 어떤 스멘틱 세그멘테이션 이거는 여기까지는 탁자고 여기까지는 배경이고 뭐 이런 식의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메디컬 프로블럼인지 아니면 자연어 처리 문제인지 자연어 처리 같으면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가장 지금 현재 막강하고 거기에서 버트나 GPT-3가 가장 최고의 기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한글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해가거나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최고 수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 산업체에서는 뭐를 강조하는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면 인공지능 했을 때 딥러닝, 머신러닝, 테크니컬한 것들에만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인재들만 배출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MLOps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 과정이죠.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프로젝트의 어떤 스코핑을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레이블링을 하든지 만들든지 뭐 데이터를 클리닝 하든지 전처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자기 문제에 맞는 머신러닝 모델을 처음부터 다 구축할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그 테크놀로지 중에서 어떤 타스크에 적용된 모델이 자기 문제에 맞는가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혹은 파인 튜닝을 해서 모델을 약간 바꾼다든지 그런 다음에 배포하기까지 디플로이먼트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이제 우리가 MLOps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 과정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시 뭐 모델을 다시 모디파이 하게 한다거나 데이터를 더 추가로 수집하게 한다거나 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산업체에서는 그런 전반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전 과정의 각각의 파트, 머신러닝 모델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 필요한 인재들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워낙 어렵다라고 느껴지다 보니 그 과정들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MLOps를 지원해주는 그런 툴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에서 만든 그 아지르 그 플랫폼, 머신러닝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MLflow 뭐 그런 식의 플로우를 이렇게 그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려주면은 모델들을 이어붙이고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 하면 플로우가 쭉 돼서 머신러닝
트레이닝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런 툴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누구나 최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MLOps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툴들의 그 발전으로 이제 아직 그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뭔가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의 서비스를 만드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미래의 인간의 능력을 얘기할 때 인간의 어떤 피지컬한 한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보다 먼저 배워서, 예를 들어서 저는 춤을 굉장히 못 추지만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춤을 배워서 저한테 춤추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죠. 몸에 좋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협력되어서 만들어진 나가 이제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니까 누구나 인공지능을 쓰고 인공지능이 자기의 능력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걱정이 됩니다. 컴퓨팅 리소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문제를 풀거나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거 하고 컨버세이셔널 AI 이런 걸 하려면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좋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런 많은 좋은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 적은 자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는 거죠. 연구할 수 있는 일도 제한이 되고 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그러니까 맞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매핑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산정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시도되는 게 별로 관찰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들이 있지만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를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데 이 꽃을 내가 지금 좋아해서 좋아하게 된 건지, 진짜로 좋아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좋아하게 된 건지, 아니면 AI 시스템이 자꾸 나한테 이걸 보여주니까 좋아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AI 시스템이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롭게 하는 무슨 그 공리주의로 갈 건지 아니면은 자신의 양심을 그 최대한 실현하는 뭐 칸트주의로 갈 건지, 이런 철학적인 함의까지 해서 굉장히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그냥 기술로서가 아니라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끝에 메타버스 얘기를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도 사실 인공지능하고 기술이 많이 인공지능 기술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신기술이라기보다는 벌써 20년 전에 세컨 라이프라는 형태로 거의 똑같은 형태의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서비스들하고 같은 것이 이미 나왔었고요. 그 메타버스는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AI처럼 그런 기반의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another life를 living 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메타버스 세계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 그 500만 원, 월 500만 원 수익을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컨대 제페토 같은 데서는 아바타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나 옷이나 뭐 이런 걸 디자인을 해서 파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팔고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것이 자기한테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 가상의 환경, 현실 세계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익스텐드 될 수도 있고, 같이 친구들이랑 들어갈 수도 있고, 전혀 낯선 사람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세계에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소셜라이즈 하고, 거기서 잡을 얻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세컨 라이프 시대에도 세컨 라이프 그 자체에서 만들어진 직군이 있었고, 그 가상 세계에서의 벌이, 그때도 이제 린든 머니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에서 NFT라고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재화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때는 이제 린든 랩에서 세컨 라이프라는 걸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린든 머니라고 하는 게 가상화폐로 그 안에서 그 통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의 재화로 환전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가상 세계에서의 직업으로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돈을 그럼 어떻게 버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로 돈을 법니다.
콘텐츠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댄스를 만든다거나 자기만의 어떤 그 부동산, 뭐 집, 하우스를 멋지게 만든다거나 어떤 동산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가게 그 돈을 벌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AI를 활용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뭐 AI가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 크리에이션 그 영역에도 굉장히 아주 벌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그리고 의자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를 이렇게 딱 던졌는데 아보카도를 사용한 의자 디자인이 엄청나게 참신하고 막 아주 신기한 것들이 쭈루룩 순간적으로 몇백 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디자이너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셀렉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의 능력을 익스텐드하는 그런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메타버스는 우리의 라이프 자체를 어쩌면 삶의 방식 자체를 익스텐드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미래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고 네, 그런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그다음에 모든 영역, 인간의 욕구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학문들 그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지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